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예제, 다음번 예제, 정정 라멘이 집중하중, B가 100, PD가 100. 그래서 B점에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D점에 수직으로.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이제 반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롤러가 됐고요. 롤러가 됐고 힌지가 됐으니까 역시 롤러부에서는 반력이 밀리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고, 이 점에서 전부 이제 받아준다. 그렇죠? 수평력에 대한 부분들은 받아주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모멘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거리에서의 이제 모멘트,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점의 반력들을 우리가 구해보고, 그다음에 충력도나 각의 그림들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때의 거리가 4m, 4m. 그 다음에 이렇게 C점을 향해서는 4의 2, 그러니까 4분의 2x의 형태가 된다. 그렇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4일 때 2의 형태. 그런 비율로 경사가 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지금 라멘은 라멘인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라고 보고 각각의 부재를 이렇게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반력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반력의 2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0이라고 놓고 보자. 2점을 한번 보시면 2가 요 밑에가 되겠죠. 2.2가 되겠습니다. 1점의 모멘트는 VA가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PB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 여기도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여기는 전부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니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는 게 기본적일 거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방향을 아래로 잡았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것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반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반력인데 아래로 처음부터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렸어요. 첫 번째 V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했고요. VA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걸 플러스로, 그러니까 이 방향을 VA로 잡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때 거리는 4가 2개 있으니까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PB도 4m, PD도 4m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 8을 나누면 2가 되고요. 2를 나누면 50, 50이 되겠죠. 그래서 50 2개가 있으니까 100kN이 된다. 사실 지금 VA라고 하는 것은 100kN이지만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가정했던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맞다. 요게 지금 방향 표시를 우리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뭔가 좀 착각을 했는데 VA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거는 지금 x축을 이렇게 잡고 z축을 이렇게 이제 잡았으니까 지금 VA는 아래로, VE는 위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얘는 아래로, 얘는 위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다면 100N으로 같다면, 100kN으로 같다면 그 Z축의 합력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00kN씩을 했으니 나머지 2점에서의 HE를 100과 100의 합인 200으로 지금 이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다면 이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으로 향하는 200kN이 작용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력을 계산을 할 때 이 부호나 뭐 이런 거 어느 방향이냐 여기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저자도 이제 착각을 하고 저도 뭐 문제 풀다가 가끔 실수를 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X 구간을 설정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AB 구간 원점을 A점을 원점으로 해서 AB 구간.
그 다음에 BC 구간에서는 역시 B점을, 그 다음에 CD 구간과 D 구간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먼저 하나 살펴보고요. 이렇게 하나 살펴보고 D에서 어, E에서 D로, 그 다음에 D에서 C로, 그렇게 해서 C에서 만나도록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눴고,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게 예, X가 BC 구간이 4가 맞나요? 거리가 4가 맞습니까? 거리 4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X가 요거를 X로 삼지 않고요. B에서부터 수평선의 관점으로 지금 X를 삼았습니다. 그렇죠? D점에서 수평선의 관점을 X로 삼았기 때문에 자, 요 계산을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자, 먼저 이게 지금 첫 번째 구간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충력과 전단력, 휨 모멘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A점이 지금 X의 원점이 돼서 먼저 FX의 총 합력이 0이다라고 했는데 이때에 뭐 그림은 없지만 올라가지 말고 제가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가 A점이고 이 방향을 이제 X 방향이라고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이렇게 이제 본다면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S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멘트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축방향력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X 관점에서 보면 어, X는 이쪽이 X잖아요. 전단력 방향이.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전단력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SX만 존재하는데 그 SX도 오른쪽 방향으로 향한다. 그래서 SX의 합력은 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단력이라고 했지만 아무튼 축방향력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기둥이니까요. 그랬을 때 VA가 아래로 이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HX는 위로 작용을 한다. 그런데 이 VA는 뭡니까? 아래로 100이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VA 플러스 X.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단위는 아래로 지금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라고 쓴 거죠. 그렇죠? VA 플러스 HX는 0 하니까 HX는 곧 VA가 돼서 VA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장력의 형태로 작용을 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X의 관점에서 A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관점에서의 모멘트는 시계 반대 방향에 MX가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이거는 힘이 있긴 있지만 거리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바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MX도 역시 0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 부재에는 모멘트가 걸리지 않고 또 X 방향, 예, X 방향의 힘도 걸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100N의 인장력이 축방향력으로 걸린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축방향력의 관점으로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BC 구간을 보게 되면, 자, BC 구간의 관점은요. 여기 지금 복잡하게 뭔가 자유물 제도를 그려놨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B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100kN은 외력으로 작용하는 거였고요. 100kN은 부재의 단면력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부재의 단면력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부재를 이렇게 이제 단면력으로 모멘트를 모멘트 그다음에 수직력, 축방향력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해를 했어요. 그렇죠? 분해를 해서 이 내용이 좀 살짝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들을 부재에 대해서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잘랐고요. 부재에 대해서 수직 수평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세타란 각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냐면 세타란 각은 자, 여기 밑변이 4일 때 높이가 2가 되니까
그렇죠? 이때 세타는 아크 탄젠트 4분의 2, 즉 2분의 1이어서 계산해 보니 26.6도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타 각에다가는 26.6도를 대입을 하고, 예. 그래서 BC 간에 I점을 기준으로 절단했을 때 부재의 자유물체도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D에서 C를 향하는 이쪽 방향이 C 방향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세타는 26.6도가 동일한 거죠. 그렇죠? 세타는 26.6도로 동일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관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니까, 예,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모멘트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축방력, 축방력.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 요 부분은 시작점이니까 이렇게 이제 놓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x의 변이가 있는 그 부분에서의 관점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의 관점에서 우리가 써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C번이 아니라 B번 그림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X축의 관점에서 X의 합력이 0이다라고 했으면 100 플러스 NI, 예? 100 플러스 NI로 써줄 수가 있죠. 그렇죠? NI가 이게 지금 NI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NI하고 지금 수직 요게 지금 전단력이 되고 그 전단력에 대해서 NI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NI 사인, NI 코사인, 예. NI 사인과 NI 코사인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0과 NI의 합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수직력 100과 QI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NI 자체가 마이너스 100 킬로니우턴이 됐고 그래서 HNI는 NI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림상에서 HNI는 그리고 SNI는 NI의 사인 세타. 그래서 26.6도를 대입한 이렇게 마이너스 26.6도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44.8도. 이게 지금 FX에 대한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Z의 합력이 0이다. 역시 QI 썼죠. 100과 마이너스 100과 마이너스 QI. 그래서 QI는 마이너스 100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QI를 또 분해를 해야 되겠죠. QI의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그래서 H 수평력적인 관점, 그 다음에 수직적인 관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Q 사인 세타를 가지고 HQI를 구하고 마이너스 100 사인 26.6도. 그래서 이제 세타를 26.6도라고 계산을 해서 알아왔으니 그 값을 적용을 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SQI도 QI의 코사인 세타 해서 값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I라고 하는 거는 HNI와 HQI의 합인데 HQI는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저기 왼쪽으로 작용하는 걸로 보고 오른쪽 작용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예,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래서 이제 합력을 해보니 마이너스 쪽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압축의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됐고요. 전단력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을 해보니 전부 전단력의 경우도 지금 보면 우리가 아래로 작용하는 그런 형태를 플러스로 잡았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래로 작용하는 걸 플러스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위로 향하고 있다. 근데 이제 위라고 하는 게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사진 부분이니까 아래, 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위로 작용하는 그러한 전단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멘트 관점에서 보면 모멘트는 보시죠. 이제 그림이 살짝 헷갈리긴 하지만 요 점을 기준으로 얼만큼 돌리냐면 100 뉴턴이 요만큼의 거리를 이렇게 돌리고 있죠. 그렇죠? 100 뉴턴이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로 요거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고 요것도 예, 4만큼이 아니라 X만큼의 거리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리고 있고 그때의 MX는 마이너스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는 이제 X 길이가 맞는데 요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X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대 2니까 X의 2분의 1의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죠. 왜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4분의 2x 마이너스 x. 합은 0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요 계산은 50이 되겠고 여긴 100이죠. 그래서 50과 100을 더하니까 150이 됐다. mx가 2항이 되면 마이너스 150x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x가 지금 거리 4라고 한다면 거리를 4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6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2D 구간입니다. 2D 구간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2에서 D로 향하는 구간이다. 여기에는 이제 수평 발력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외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외력은 지금 보면 지금 D점에 못 미쳤다라고 한다면 외력은 작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X가 그러니까 0에서부터 X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SX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요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위로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모멘트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SX-HE는 0, HE는 200이 됐다. 그렇죠? SX가 막바로 그냥 200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전단력을 보면 전단력 요거는 이제 수직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기둥은 이제 전단이 아니라 인장 압축 뭐 개념인데 그래서 합력을 해보면 VE와 HX 자, VE가 여기 위로 작용하는 거고 HX는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에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X의 VE의 합이 그러니까 VE 마이너스 V인데 이게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예, 압축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제 압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의 위치에서의 모멘트. 그러면 X의 모멘트는 HE를 X만큼의 거리에서 그 다음에 그 자체 X의 위치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MX가 존재하게 되니까 MX는 마이너스 HE의 X가 된다. HE가 200이었고 X는 그냥 거리 X니까 마이너스 200X. 거기다 이제 4를 대입하면 800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또 시작점의 2점은 거리가 0이니까 0이 됐다. 0에서 800으로 이렇게 이제 직선 변화하는 200x의 형태로 모멘트가 구성이 된다. 모멘트가 걸리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C 구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윗 페이지에 이제 C번 그림을 여러분이 참조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헷갈리니까. 예. 자, 이 상태에서 D점을 기준으로 X는 요 방향이 X가 된다라는 거죠.
이 방향이 x가 되고 각도는 아까 26.6도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재에서 D점의 모멘트가 800만큼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mx가 여기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 nj와 qj, nj와 qj가 수직 수평, x축과 z축에 대해서는 nj. 근데 이제 그 값들이 세타 각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불력의 형태로 보여지게 된다. 예? h와 s로 s는 이제 전단력이죠. 끊는 힘으로 h는 수평력으로 이렇게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로 갈 때 x의 힘의 합이 0이다라고 봤을 때 x는 이제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nj, 그렇죠?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 그 처음 부재에 이제 걸리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nj. 그래서 마이너스 100과 nj 합이 0이니까 nj는 이항해 보면 마이너스 100이 되겠고요. 그래서 nj를 HNJ와 SNJ로 나누면 HNJ는 코사인, SNJ는 사인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서 100의 코사인, 100의 사인. 뭐 값들은 앞에 CD 구간, BC 구간이죠. BC 구간의 값들과 부호만 다르고 아마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력에 대한 합이 0이다라고 했을 때 QJ와 100의 합이 0이다. 그래서 QJ는 마이너스 100이 되겠고요. 똑같네요. 마이너스 100이 되겠고 QJ가 이제 마이너스 100이 나왔으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QJ의 사인 하면 H, QJ의 코사인 하면 S.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의 관점이 S와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림을 참고해서 사인과 코사인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HQ 값은 Q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00의 사인. SQJ는 QJ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100의 코사인.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 80, 44.8, 89.4. 그래서 H끼리의 합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SJ는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그렇죠? 근데 둘 다 이제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쓰겠네요. 그렇죠?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고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역시 이제 어,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부재를 이렇게 자르는 게 전단력이 플러스인데 x방향 sx가 위를 플러스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아래로 작용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장적인 관점에서는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봤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압축 부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멘트죠. 모멘트를 계산을 할 때 역시 MJ라는 J점 모멘트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 곱하기 2분의 4분의 2. 그 다음에 100 곱하기 X. 그래서 이제 각각의 X의 위치냐 혹은 2분의 X냐 요거의 차이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4대 2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 거기에 MD.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플러스 나머지는 어, 지금 보면 D점에서 C점으로 가는 걸 우리가 X로 봤으니까 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D점의 모멘트는 0이 됐고요. D점의 모멘트는 0이 됐고 예. 나머지들은 100만큼 돌아가는 요 값은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 요 둘은 이제 시계 방향 이렇게 이제 봐서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50 플러스 50에 마이너스 100이니까
예, 합하면 50x가 되겠고 50x MD는 50x 플러스 MD가 마이너스 800이었죠. 그렇죠. D점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멘트. 그래서 이제 50x 마이너스 800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완성을 해보면 자, 축방향력도 같은 경우는 자, AP 구간에서는 그냥 100이 전체적으로 100이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DE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BC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44.6 그 다음에 어, CD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32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단력도는 AP 구간에서는 전단력이 하나도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BC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34.2 CD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44.6 그 다음에 어, ED 구간에서는 200 그 다음에 BMD도 같은 경우는 BMD는 AB에는 모멘트가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흰지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BC 구간에서는 0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가죠. 그 다음에 CD 구간은 0에서부터 800으로 그 다음에 600에서 800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그게 지금 보면 50x-800이니까 50x-800이니까 시작점에서는 x가 0이니까 예, 시작점에서는 마이너스 8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4m 갔을 때 4, 5, 20, 200을 빼니까 800에서 200 빼면 600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800과 마이너스 600 0에서부터 600 사이로 변화되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모멘트가 마이너스 200x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00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좀 다소 좀 복잡해요. 다소 복잡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전 시간에서는 2-11 문제에서는 프레임을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수직력이 작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봤었고요. 12번 그림에서는 요거를 꺾었습니다. 꺾은 상태에서의 그런 관계. 그리고 뭐 혹시 여러분이 착각할까봐 x의 위치 관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모양을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시고 잘 확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문제가 쉽진 않다는 거 계산을 하고 문제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예,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